안녕하세요, 이할규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주한 IBM의 서버 슈퍼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PC, 즉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컨퍼런스인 핫칩스 2020에서 IBM은 파워10 프로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조금 생소할지도 모를 슈퍼컴퓨터용 CPU 슈퍼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10은 파워9에 이어 계속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할 예정이며 서버 슈퍼컴퓨터 등을 활용한 클라우드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TSMC의 실적 보고서를 보면 HPC가 실적 개선을 견인해 왔습니다. 파워 프로세서는 1997년 인공지능 체스머신 딥블루와 2011년 제퍼디 퀴즈쇼에 출연해 우승한 왓슨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핫칩스 2020에서 IBM이 공개한 슬라이드입니다. 사이즈는 무려 602mm 스퀘어이며 삼성전자가 7나노로 파운드리합니다. 듀얼 칩 소켓을 활용하여 성능을 2배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슈퍼칩의 진화 과정을 단순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코어 성능, 메모리 HPM 성능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CPU 역시 복잡도가 심해짐에 따라 미세 공정과 멀티코어로 진화합니다. 멀티코어는 여러 스레드를 동시에 처리하여 성능을 올리면서도 발열을 일정 정도 높지 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칩의 면적을 좀 더 요구합니다. 따라서 10년 전부터 반도체 설계 전략은 발열 문제가 있는 동작 속도 향상보다 멀티코어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파워10 CPU는 SMT8 코어 16개가 있습니다. 각 코어 하나당 L2 캐시를 별도로 갖습니다. 코어 8당 L3 하나를 갖는 구조입니다. 16개 코어 중에 15개만 CPU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나머지 하나는 I/O 처리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것 같습니다. 슈퍼칩답게 칩 사이즈와 누설 전류에서 엄청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용량을 구현하기 위해 L3 구현의 EDRA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워9 코어는 SMD4 코어로 성능이 SMD8보다 스레드 처리 용량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L2를 코어 2개가 동시에 점유하고 있으며 코어 8개당 L3 하나를 갖는 구조는 파워10과 같습니다. 따라서 파워10 CPU는 코어 스레드 성능, L2 쉐어 측면, 동작 속도 측면에서 파워9 CPU 대비 성능이 앞서는 구조입니다. CPU 코어를 SMT, 즉 Symmetric Multithread라고 부르는 이유는 스레드로 성능을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워9 SMT4 대비 파워10은 SMT8이 되었는데요. 이는 CPU 코어당 스레드 명령어를 2배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소켓에 슈퍼칩 2개를 장착해 성능을 2배로 올리는 기술이 새로 추가됩니다. 이 경우 스레드는 그대로 2배로 늘어나고 메모리 성능은 50% 정도 향상됩니다. 15개 코어를 동시에 사용하면 총 120개 하드웨어 스레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듀얼 칩 소켓을 사용하면 30개 코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240개 하드웨어 스레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파워9은 SMT4 24 코어이므로 96개 하드웨어 스레드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단순 비교로 봐도 파워10이 2.5배 동시 처리 스레드 수가 더 많습니다. L2 캐시 증가가 파워10에서 일어났음을 감안하면 3배 넘게 성능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성능이 CPU 처리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 CPU 성능이 아무리 올라가도 병목 현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HBM, 즉 High Bandwidth Memory를 채용합니다. 파워9 초기 버전 대비 파워10은
메모리 밴드위드가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800GB per second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9 대비 파워10은 CPU의 정수 연산과 부동 소수점 연산에서 3배 정도의 성능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LPDDR5를 사용할 경우 메모리 성능이 4.5배까지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CPU 성능 중에 SIMD, 즉 Single Instruction Multi-Data 성능에 특화된 벤치마크인 림팩을 돌릴 경우 파워9 대비 파워10 성능이 10배에서 20배 정도까지 성능이 개선됩니다. SIMD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L2 캐시 용량을 증가시킨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HBM을 사용할 경우 전력 소모가 최대 10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결국 공정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워낙 슈퍼칩이라 개발 및 양산 적용에 많은 시간이 걸려 공정별 개발은 못하고 띄엄띄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8은 22나노, 파워9은 14나노, 그리고 이번 파워10은 7나노를 사용을 합니다. IBM의 파워10 CPU 칩은 삼성전자 7나노로 생산됩니다. 면적이 무려 602mm 스퀘어이며 트랜지스터는 180억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스 다이는 60개 남짓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토 장비의 한계로 레티클 필드 제한이 생기는데 따라서 EUV 장비에서 최대 크기로 만들 수 있는 칩 사이즈는 858mm 스퀘어입니다. IBM 파워10은 EUV 장비에서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의 최대 면적에 근접한 셈입니다. 사실 IBM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칩은 아닙니다. 2019년 8월 핫칩스 2019에서 발표한 패블리스 셀레브레스는 AI 연산용으로 웨이퍼 하나의 칩이 달랑 하나 들어가는 엄청난 칩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 칩은 테스트 칩에 가깝고 아직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V100가 815mm 스퀘어로 가장 크고 이번에 나온 IBM 파워10이 602mm 스퀘어로 2위가 됩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보조 연산기인 GPU이기 때문에 CPU는 IBM이 여전히 1위가 됩니다. IBM의 슈퍼컴퓨터 메인프레임 용도의 CPU 슈퍼칩과 인텔의 일반 서버 CPU 칩, 그리고 스마트폰의 플래그십 SoC 크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은 14나노 서버용 CPU인 브로드컴 EP24 코어 제품을 비교하였으며 칩 사이즈는 대략 456mm 스퀘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래그십 SoC는 여러 편차가 있습니다만 대략 100mm 스퀘어 정도로 잡으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애플의 A11 바이오닉은 88mm 스퀘어, 퀄컴의 스냅드래곤 845는 91mm 스퀘어, 화웨이의 기린 970은 97mm 스퀘어, 엑시노스 9810은 119mm 스퀘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애플이 A9X를 무려 144mm 스퀘어로 매우 크게 만든 적은 있습니다만 원가 때문에 대충 100mm 스퀘어 언저리에서 칩 사이즈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교하는 김에 조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편차는 공정과 사양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대략 14나노 중저가 SoC는 36mm 스퀘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크기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오디오 프로세서, DSP 같은 주변 저가 연산 칩은 1mm 스퀘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크기면 거의 농구공과 꼬마 빌딩의 수준의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가 공정과 사양 그리고 용도에 따라 얼마나 천차만별인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면적 칩셋이 될수록 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partial etch die, 즉 웨이퍼 기퉁이에 조금이라도 잘리면 그 칩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칩이 클수록 이러한 partial etch die는 많이 증가합니다. 살아남은 칩 중에서 동작이 안 되거나 도핑이 맞지 않아 사양에 맞지 않는 칩은 붉게 마킹을 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펙트가 똑같이 생겨도 큰 칩에서 생기면 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칩이 커지다 보면 굿 다이보다 배드 다이가 더 많아지는,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가 생깁니다. 1600mm 스퀘어 정도 되는 너무 큰 칩은 수율이 36%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조를 못한 게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IBM 파워10 슈퍼칩도 수율이 70%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인텔급의 서버칩은 수율이 76%까지 크게 올라갑니다. 엑시노스, 퀄컴, 애플과 같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SoC는 수율이 94% 이상으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IBM, 인텔, 엔비디아의 고사양 GPU 등 대면적 칩을 파운드리 할 경우 수율 문제로 더 많은 웨이퍼 가공이 필요합니다. 이는 파운드리 매출을 더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을 파운드리 유치할 경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현재 IBM 슈퍼칩과 엔비디아 GPU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텔 역시 삼성전자와 협력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